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 씨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최근 아파트 내 월패드를 해킹해 사생활을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병찬의 신상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고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우선 그 현장 모습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신상 공개됐는데 마스크 벗으신 거 죄송합니다. 없으세요? 살인 동기는 혹시 뭔가요? 죄송합니다. 계획 살인 인정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도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말에는 또 거기도 죄송하다면서 이제 거부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 김병찬 같은 경우에는 24일 날 신상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오늘 구속돼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거거든요. 네. 이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금 예측이 있었는데 이 오늘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 벗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에 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경찰에서 강제적으로라도 마스크를 벗겨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최근에 경찰위원회에서 이 얼굴 공개 관련해서 지침을 일부 개정안을 한 것을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네. 그 의결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결국에는 신상 공개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가 없게 되는 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김 씨에게 특가법상 보복 살인 및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렇게 총 8개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다가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거든요. 이게 죄명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처벌도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피해자 김병찬을 22일 날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구속영장 당시에는 이 혐의를 살인죄, 네. 단순 살인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검찰에다가 넘길 때는 경찰에서 지금 29일이니까 7일에서 8일 정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혐의 자체를 이제 8가지 혐의로 받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보복 협박, 그리고 스토킹 범죄법, 최근에 시행된 스토킹 범죄법 위반, 그리고 상해, 주거 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이렇게 8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죄명도 더 많이 늘었고 네. 그리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가법 5조의 9, 1항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 형법상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 징역형 같은 게 사형, 무기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그 처벌 자체가 사형, 무기 아니면 10년 이상의 징역의 형이 선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죄가 무거워진 상태로 송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복 살인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월패드가 이제 화두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월패드라는 것이 이제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누가 왔는지 집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 벽에 설치되어 있는 패드다 해서 월패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해킹이 돼서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있다 보니까 해킹을 한 측이 집안의 풍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게 지금 유출이 된 정황까지 나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선 이 월패드라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누가 찾아왔는지를 보려고 인터폰이 많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 아파트부터는 이걸 조금 더 멋지게 만든 것이 월패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월패드에서 인터폰처럼 누가 왔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아니면 경비실이랑 같이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집이랑 통화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등도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도 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으로 기반돼 있는 이 월패드가 해킹이 되면서 이 해킹이 되고 나면은 그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카메라로
이 거실 모습 같은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거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다크웹이라고 해서 이런 조금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한 인터넷에서 이 영상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아파트가 피해 아파트가 700곳 정도로 보이는 데다가 예. 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게 거실에서 뭐 정말 조금 옷을 많이 걸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선 경찰에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지금 명단이 700여 곳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해킹이 될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이게 아파트 네트워크 구조상 해킹 한 번이면은 뭐 전 세대 뭐 침입이 가능한 그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월패드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해킹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못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보안이 취약했었고 예.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뭐 전체 단지라고 한다면 이 월패드를 사용하는 인터넷망이 하나가 되면 네. 이 하나의 인터넷망인 경우에는 한 개 집만 해킹을 해도 그걸 통해서 다른 집들도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해킹 자체가 한 개 집을 해킹할 때도 비밀번호 같은 거를 따로 설정하는 게 있었다면 비밀번호를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보통 예. 설정하지 않으면 초기 번호가 뭐 00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0000만 누르면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아파트들을 접속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킹이 굉장히 좀 용이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 아파트 월패드도 카메라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예.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점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주의하게 행동을 하다가 이런 영상들이 다 찍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있는 아파트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만약에 본인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피해가 있는지를 조금 더 좀 직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아파트 외에도 이게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 집도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테이프로 좀 막아놓는다거나 그 카메라 부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우선 시스템적으로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이 네. 이 망 같은 건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월패드 업체라든지 이 관리실 이런 쪽에서 이 망을 조금 분할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해킹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암호 설정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서 이 암호 설정 기능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암호 설정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 암호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암호를 조금 본인들만 알 수 있는 예. 이런 암호를 바꾸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지금 불안하니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바뀌기 기다릴 수는 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조금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에 테이프를 투명 테이프 말고 반투명 테이프가 있어요. 네. 그럼 반투명 테이프를 붙이면은 보인다고 하더라도 뿌옇게 돼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치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뭐 암호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를 설정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월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이슈가 된 거지만 제일 많이 이슈가 됐던 게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해킹이 되면 거기 카메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동안은 이런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 카메라에 이런 반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홀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평소에도 좀 잘 대응을 하시면 만약에 해킹이 되더라도 사생활이 유출되는 경우는 조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윤창호법이라는 게 이제 윤창호 씨가 2018년 정도에 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불행한 사고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자, 기준을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법이 이제 몇 가지가 개정이 된 것인데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이것들이 원래 음주운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법들인데 이 중에서도 일부 규정들을 뭐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특가법 같은 경우에는 5조의 11회 음주운전 치사상이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뭐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뭐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의 처벌을 더 강화한 겁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줬던 게 44조 4항에 그 음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었을 때 0.059가 원래는 기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0.04가 나오면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이 당시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0.03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0.04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속이 되는 예. 그런 좀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93조 1항 같은 경우에 이제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2회로 내려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위헌이 났다는 거는 148조의 2, 1항 부분인데, 이게 뭐였냐면 원래는 3회 이상 음주 시에 1년 이상, 3년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좀 가중처벌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조항 자체가 이 2회 이상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어제 음주운전하고 오늘 음주운전하고 해서 2번 적발이 됐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뭐 10년 전, 20년 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음주 당시에 이게 음주가 적발되는 경우가 정말로 만취해서 음주를 하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침까지 잠을 푹 자고 난 깼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단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남아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이걸 다 일괄해서 2회 이상 음주면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조금 그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이게 행위에 비해서 책임을 너무 과중하게 이렇게 조금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헌이 된다. 이렇게 9명의 재판관 중에 7대2 해서 과반수가 넘어가서 결국 위헌 결정이 났던 그런 소식입니다. 근데 이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또 이번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미 윤창호법에 근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사례도 꽤 있습니다. 일례로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씨 같은 경우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서 기소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나 재판에는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위헌이 났던 그 조항 자체가 정확히는 2018년 12월 14일에 개정이 되고 2020년 6월 9일에 개정이 한번 됐어요. 이 조항 자체가. 근데 이 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크게 변했다기보다는 이 개인 이동 장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이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제외한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킥보드 됐던 같은 거 거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는 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앞전에 이 조항이 위헌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이 조항도 위헌이 날 수가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노엘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지금 시행 중인 이 개정된 걸로 아마 기소가 됐을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위헌이 난 조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취지가 같기 때문에 결국엔 또 위헌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이제 재판에 올렸고 재판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위헌이 날 수 있는 이 조항은 유지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소장, 이 죄명에서 이 가중처벌 규정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148조의 이 3항에 원래도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그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처벌했었거든요. 뭐 0.03에서 0.08이면 뭐 1년 이하 징역 아니면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징역, 2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아니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죄명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노엘 같은 경우에는 2회 음주운전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초범이 아니면 양형상의 가중 규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양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 노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중처벌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처벌이 이미 이루어졌던 확정됐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가중처벌로 인해서 그 가중처벌이 되지 않았다면 좀 형의 차이가 컸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심을 일부 이런 실익이 있는 분들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헌재 위헌 결정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 국민 법감정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좀 괴리가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자칫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런 취지라는 게 알려진다면 이게 뭐 음주운전을 봐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 2회 이상 이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 시적 기준을 둔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황인 경우에 가중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입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 이 법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상세하게 만들어라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음주운전이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고 또 2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1회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뭐 정확하게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이 규정들이 이 전체 조항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그 일부 조건에 대해서 위헌이 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감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게 좀 잘못 알려지면은 윤창호법 전체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홍보가 되고 국회에서도 빨리 입법을 해서 이런 법적인 공백을 다시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